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러닝스푼즈 이창민 대표님과 함께 밥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최근에 굿뉴스, 엊그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좋은 소식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이 원티드랑 키움 인베스트먼트한테 투자를 총 16억을 유치를 했고요. 그동안은 누적 투자 9억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을 주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뭐 엔젤 투자는 이런 걸 받은 건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VC 투자를 본격적으로 받은 거는 이제 처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 16억 받았다는 얘기는 기업 가치가 100억 이상 평가를 받은 건데 네, 맞습니다. 요새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장이. 그 정말 힘들죠. 저희 일단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은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다행히 좋은 주주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 센터에도 알려야겠네요. 이런 좋은 소식은. 네. 다른 기업들도 좀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네. 예, 일단 오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게 꽤 그래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설립됐죠? 저희가 설립은 2017년 5월에 했는데요.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퇴사를 하고 나와서는 18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으로서 창업까지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다리를 거치셨네요, 1년간은.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퇴직을 하고 창업한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게 됐죠? 다니면서 주말에만 시간을 써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고요. 그렇게 해서 주말에만 했는데 6개월 동안 매출 한 2억 정도가 발생을 하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퇴사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다니면서도 자기가 창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요새 그런데 눈이 뜨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이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잠을 안 자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직장에서는 이 창업한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죠. 비밀로 하고. 네, 그렇게 예, 시작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 2018년부터 해서 첫 해부터 매출이 발생했는데 작년 매출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작년에 저희가 31억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1분기 동안 작년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미리 확보를 해서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뭐 연간 60-70%씩 이렇게 계속 성장한 거네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항상 아쉽죠. 2배씩, 3배씩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부터 J컵을 글 수 있을 거라고. 이제부터 저희는 오히려 그동안 또 투자금이 적다 보니 정말 오롯이 우리 힘으로만 성장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드디어 좀 성장에 투여할 수 있는 자본금이 생겨서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그 회사의 서비스명이 스택? 러닝스푼즈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예. B2B용으로는 워크스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는 두 가지 방향, B2C와 B2B가 다른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러닝스푼즈가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네, 서비스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서비스가 B2B 용이 이제 워크스택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어떤 서비스인지 구체적으로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희 러닝스푼즈는 2040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리어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죠.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부터 마케팅, HR, 파이낸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현업 실무진들이 가르치고 있죠. 예를 들어 토스의 마케터가 마케팅에 대한 실무 스킬을 전달한다거나 배민의 또 개발자가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준다거나 보통 그동안 있었던 이런 HRD 시장을 보면은 전업 강사거나 혹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실무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한 회사 이미 유니콘이 된 기업들 이런 실무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가 궁금할 거거든요. 저희는 그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 보면 직원들 교육이 주로 리더십, 조직문화, 그렇죠. 인간관계 이런 거지 실무 교육은 별로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고 또 실무 교육을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유니콘 기업의 아주 실무자들이 맞습니다. 리얼한 교육들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유니콘 기업의 실무자가 이런 교육의 콘텐츠를 서비스 하려면 그 사람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서비스 플랫폼에 자기 콘텐츠를 제공하니까 투잡을 뛰는 거네요, 이것도. 네, 근데 요즘에 스타트업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토스의 조직 문화를 가르친다. 그럼 결국 토스의 조직 문화가 좋다는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시장에 퍼지면은 오히려 브랜딩이 되는 거죠. 아,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통 이제 전통적 기업에서는 자기 그쵸. 직원이 그쵸. 우리 직장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거를 금기시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배웠던 스킬을 외부에 공유하는 것 자체를 무언가 대단한 비밀을 푸는 것 마냥 막았잖아요. 잘린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 거 사람들도 하다가.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저희도 허락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회사에서들은 장려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많아요. 우리 잘하는 거 그래? 가서 많이 알리고 와. 회사 홍보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돈 안 내고. 그렇죠. 예, 그럼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받는 봉급과 자기 수익이 그렇죠. 있으니까 급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자기 능력이 있으면. 아, 재밌는 일이네요. 그 현재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는 MAU를 하나요? 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 MAU는 10만 정도 되고 있고요. 5월 10만 명이. 네, 월 10만 명이 저희 이제 사이트 MAU죠. 방문자들이 10만 MAU를 가지고 있고 저희 가입자는 6만 명 정도 되는 직장인들. 보통 30, 40, 20. 20보다는 좀 30대가 가장 주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그 요새 이게 보통 이제 30, 40이면 30대, 40대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근데 대부분 요새 청년들이 워라밸을 추구한다. 직장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공부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의 개인 취미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성향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많은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장을 원하는 청년들이 되게 직장에 많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다른 분들이 워라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분들은 주말에도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커리어 성장에서도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저희 쪽에 몰리고 있고.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타겟팅을 참 잘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얘기는 됐고 우리 이창미 대표님은 제가 이제 실례지만 제 딸 나이예요. 지금 서로 30대 중반이 됐다. 네, 맞습니다. 직장도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게 창업을 하게 된 도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원래 저는 창업이 하고 싶었고요. 뭔가 내 힘으로 내 이름만으로 무언가 맨 땅에서 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어릴 때부터 원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갔던 게 2012년 거의 11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창업을 할까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회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증권사를 먼저 가게 됐고요. 네. 그 증권사에 다니면서 이제 역시나 뭐 별거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당연히 초봉도 높았고 뭐 어디 가도 뭐 좋았죠. 큰 증권사였는데. 네, 어디 뭐 하다못해 소개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소개팅들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전혀 다른 이슈였기 때문에 빠르게 저는 퇴사를 하고 필리핀으로 건너갔죠. 필리핀으로 가서 왜냐면 그때 한국에 뭐 VC니 스타트업 시장이니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필리핀으로 가서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전화 영어를 했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미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나왔고 근데도 여전히 국제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 비싼 금액을 내도 10분밖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저는 거기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스카이프 앱이라는 걸 쓰면 무료로 전화가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기회를 발견하고 스카이프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대신 국제 전화비가 안 드니까 30분의 수업을 제공했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접근을 했고 이제 2년 넘게 운영을 하다가 다른 분께 넘기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저 증권회사 다니다가 또 어떤 산업개발 뭐 회사도 잠깐 다닌 거로 나와 있던데. 그거는 뭐 잠깐 제가 전공이 호텔 경영학과라서 필리핀 가기 전에 하얏트 호텔에서 또 한 6개월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고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창업을 네. 필리핀에서 하신 거예요? 네, 필리핀 기업으로? 네, 필리핀에서 법인을 내고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에 저 일부러 할인타운 이런 데 안 갔고요. 얼마 전에 이제 카지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위험한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지인 마을에 자리를 잡고 거기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같이 알아볼 사람이 있냐. 그렇게 해서 영어 선생님들을 구했구나. 왜냐면 필리핀은 인구가 많아서 이제 2교대를 하더라고요. 예.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맞아요. 한 타임하고 네. 12시. 정말 옛날에 한국도 그랬었잖아요. 예. 지금 필리핀이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예. 영어 선생님들이 점심 12시부터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활용하고 그렇게 시작. 와, 그래도 엑시트를 했는데 팔고 나왔는데 어떤 이익은 좀 보셨어요? 거의 뭐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 굉장히 좋았죠. 옛날에 아무 말도 3년 이런 식으로 정팅을 하고 다른 게 그냥 저렴하게 넘어. 경험을 하신 거네 일단. 그렇죠. 해외 창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 교육 사업으로 시작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창업도 역시 교육 사업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지금 같은 사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창업할 때는 어떤 아이템을 하셨어요? 처음에도 저희는 러닝스푼지였는데 근데 시작에 파이낸스로 시작을 했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교육들이 리더십이나 이런 거였는데 저도 증권사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던 게 당장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막 리더십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뭐 쿼트 투자라든가 파이썬으로 하는 뭐 백테스팅이라든가 이렇게 증권 쪽, 파이낸스 쪽 가는 먼저 시작했죠. 자기가 잘 아는 분야로부터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영역을 넓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뭐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유니콘 기업의 이런 직원들이 강사로 해서 콘텐츠라 그러면 여러 분야에 한 어느 정도의 개수의 콘텐츠가 지금 플랫폼에 저는 올라갔나요? 지금까지 열고 닫았던 거를 다 하면 한 1,5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올라와 있는 건 더 적긴 하죠. 근데 음. 계속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죠. 아, 그럼 거의 모든 분야의 교육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와, 콘텐츠 퀄리티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럼 객단가라 그러나요? 한 사람이 또 회사에서 어떤 인사부에서 교육을 할 때 직원 한 명당 연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있어서 제가 객단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고객당 단가는 교육비가 연간 어느 정도 책정하면 되나요? 저희가 업계에서 제일 비싼데요. 보통 저희 수업 콘텐츠가 40에서 120만 원. 하나의 콘텐츠를 듣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6, 70만 원인 것 같습니다. 6, 70만 원. 근데 기업에서 그걸 다 내주시더라고요. 그럼 10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서는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겠네요. B2B로 가면 보통 좀 시수를 줄여서 3천에서 한 1억까지 그 정도 사이로 저희한테 교육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실은 전 대기업에 있었는데 이제 이익이 많이 날 때는 교육비를 잘 쓰는데 사실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렇죠. 교육비하고 홍보 광고비 일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요즘에는 마냥 그렇게 되면 직장인분들이 그냥 자비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돈 내고 네, 본인들 돈을 내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B2C 시장이든 뭐 이렇게 보면은 B2B하고 어차피 별도 계약이니까 B2C에서는 한 30-40%가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주고 나머진 자비. 그만큼 다들 스스로의 이제 커리어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한 6년에 걸쳐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직원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19명으로 지금까지 했고요. 이번 정규직원이? 달에 저희가 한 6명 정도를 추가해서 이제 25명. 지금 강남 시창업 허브센터에 입주해 계신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주소지로 해서 다른 곳에도 이제 직원들이 네, 배치되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시창업 허브센터가 생긴 지 이제 10월부터인데 여기 들어오셔서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도 워낙 이제 오픈롤이랑 관계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들어오게 됐고 가장 좋았던 거는 중간중간 열리는 세미나들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때 VC들도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접근해서는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오픈롤이 미니턴 시스템이라든 기업 역량 강화를 하니까 맞습니다. 대표님하고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작년에도 저희는 협업을 좀 많이 했죠.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오픈롤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 같은 일들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오픈롤은 B2G 시장에서 워낙 잘하고 계시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특히나 저희가 부족한 거는 컨텐츠나 기획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기업들도 이제 채용에 대한 사람들이랑 컨택 포인트가 없거든요. 교육에 대한 사람들만 있지. 근데 오픈롤에 어쨌든 미니 인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랑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오픈롤 기업을 매칭한다거나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픈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상장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청년 창업사관학교 2기로에서 한 10여 년 만에 창업 10년 만에 이런 교육 사업과 이런 플랫폼 사업을 가지고 상장을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엄청나죠. 대표님도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한 뭐 6년째니까 어쨌든 한 10년 안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픈롤에 화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롤이 높은 또 밸류를 받아주셔야 후배 기업들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교육 사업이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상장할 수 있는 이런 이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 안 했는데 그렇죠. 점차 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HR 시장이, 교육 시장이. 그 대표님이 인생 철학, 뭐 젊을 때부터 나는 창업하고 싶었다는 얘기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저희 핵심 역량, 내부의 조직 문화랑 또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일단 한 개만 강조하는 게 이제 포기하지 않는 투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인생을 사는 거는 항상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통 없는 행복이라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를 결국 안 하고 이겨내야만 그 과정에서 힘들지만 또 그거를 해냈을 때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창업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대학교 때도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면서 돌아가시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병원에 계시니까 돈을 제가 벌어야 됐거든요. 24살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증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투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환경 자체가 돈을 대학생활 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창업에 대한 욕심도 갖게 됐고, 야, 이게 참 그런 환경이 오히려 자기를 또 도전적으로 만들었네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세상을 좀 비관하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환경을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후자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본인이 직장도 다녀보셨고, 또 필리핀에 가서도 창업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투자도 최근에 받았는데, 창업을 하려는 후배들한테 좀 공고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전에 창업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상담을 많이 왔었거든요. 예. 그럴 때 저는 그냥 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결국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창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해도 너무나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긴 마라톤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제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회사를 다니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뭐 내 말 듣고 창업한다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몇백만 원 돈 가지고 창업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기까지 20여 명의 직원을 뽑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벌리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자금 조달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계속 저희 매출을 일으키면서 중간중간 1억, 2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고요. 결국 자체 힘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적자를 그쵸. 조금씩 투자 받아가면서. 네, 맞습니다. 그럼 6년 동안 VC 투자나 이런 걸 안 받고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버텼는데, 최근에 와서 투자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적도 이제 더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야 되고, 더 빠르게 성장을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타이밍 맞게 잘 조달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정부 과제는 안 하셨어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뭐 팁스나 그냥 정말 일만 집중을 해서 고객들이랑만 소통을 하고, 무언가 정부의 도움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계속 그냥 우리가 일을 더 잘해서 매출을 내자에만 좀 집중을 했고, 그런 정부 과제에 시간 쓰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 어떤 좋은 컨텐츠를 만들까, 어떻게 잘 팔아볼까, 어떻게 고객 가치를 줄까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기업이 더 강하게 된 것 같네요. 정부 과제를 반복적으로 받아서 하다 보면 그렇죠. 약간 좀비처럼 되는 수가 있는데 많죠. 예,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그렇죠. 매출을 올려서 살아남았으니 그렇죠. 지금 이제 총탄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그렇죠. 정말 에 대한 기대가 되네요. 그 대표님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운동이나 뭐 공부나 여가 생활할 틈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에너지 레벨이 높은데 오늘 제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 보통은 굉장히 건강하죠. 이게 대표가 사실은 아프면 안 되거든요. 대표 정말 아프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프니까 직원분들이 좀 놀랐는데 감기 한 번 걸리는 걸 못 봤는데 계속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뭐 6시 반에 잠깐 복싱장을 가서 복싱을 하고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처음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일만 계속 했었는데 이 30대 중반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체력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운동을 좀 병행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그동안. 건강해 보이시고 여가도 좀 즐기세요? 여행도? 여가를 안 즐깁니다. 안 즐겨요? 오로지 일. 네, 2일 일과 운동 정도 하고 있고요. 여가는 뭐 대표라기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여가를 가도 머릿속에는 항상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고 항상 뭐 노트북 펼치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일이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이 재미가 있고 뭐 특별히 여가가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고객들 시장에 내 보이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냥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혹시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에 사업하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던 여자친구랑 한 5년 정도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말을 했죠. 사귈 때도. 나는 이제 사업을 할 건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사람이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이게 오케이가 되면 뭐 계속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오케이 이해를 해줬네요. 네, 그게 안 됐으면 아마 결혼까지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친구고 이해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아내분도 지금 보람을 느끼겠네요. 이제 투자도 받고 어느 정도 회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자기가 좀 시간을 희생적으로 해줬는데 맞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보람이 있겠네요. 항상 신기해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 자체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야, 훌륭한 여자분하고 아내도 좋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 창업을 내가 음식에 비교하면 이런 음식이 창업과 좀 유사한 것 같아. 이런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그런 게 좀 떠오르거든요. 그냥 간단한 엄마가 해주시는 나물 있잖아요. 나물? 네. 네. 왜냐하면 그냥 겉보기에는 쉽잖아요. 시금치 데쳐서 참기름 넣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맛이 다 달라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사업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법인만 내면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또 나물이다. 창업이고 음식으로 치면 그런 나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물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봄나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런 것들. 근데 사실 그게 쉬워 보이죠? 상큼하죠? 네, 쉬워 보이는데 또 내가 하면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야, 우리 그 많은 분들하고 지금 밥터 비유를 했는데 나물에 비유하신 분은 처음이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반찬이 맛있으면 나물이 맛있으면 밥이 맛있잖아요. 재밌네요. 그럼 우리 점심을 좀 먹으면서